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장중의 매매 시그널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텐데요. 함께 하실 든든한 전문가님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장중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님이시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HMM과 신진 SM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HMM 오랜만에 듣네요. 이 두 개의 종목 준비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HMM의 경우 어제 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서 공정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향후 이 사업의 우리가 이 관점,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 주요 사업의 예측들을 우리가 좀 판단할 때 중요한 좀 지표로 좀 작용될 것 같고요. 신진 SM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슈퍼 개미로부터 이 무상증자를 좀 요구받은, 즉 경영권 분쟁도 좀 야기하는 뉘앙스도 좀 있었는데 네.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회사가 최종적으로는 이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에 따른 어떤 이 파급 효과나 향후 전망까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종목 모두 중요한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공시 전문가이신 우리 변영인 대표님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HMM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흠슬라라고 불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으로 유명한데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HMM은 주 사업을 해상 운송 및 해상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포지션이 컨테이너 운송에서만 94.9%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벌크 운송은 4.2%, 나머지는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2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 전략을 직접 발표를 했다고 하니 이 공시 내용을 좀 샅샅이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MM과 관련된 공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뭔가 이렇게 회사가 중장기 전략을 선포를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회사는 2020년도 이 코로나19의 특수를 좀 톡톡히 좀 본, 즉 과거의 이 장기적인 해상 운송업의 어떤 불황을 거의 한 최근 1, 2년 만에 모든 이 손실을 다 털어낼 정도로 이 막강한 자금력을 좀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HMM 장내 사업 경영 계획의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사업 경영 계획의 공정 공시는 앞으로 회사가 추진해야 될 이 비전 사항들을 투자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계획의 사항은요, 대규모 투자입니다. 목적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선봉량 120만 TEU 및 벌크 선대 55척으로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차세대 연료 선제적인 확보, 사업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구축. 이상 네 가지인데요. 추진의 일정은 7월 14일부터 2027년 7월 14일, 5년간에 걸쳐서 전체 15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단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은 좀 없고 세부 내용의 전체 타이틀 네 가지로만 좀 보면 회사는 주요 이 회사의 선적 화물량에 대한 이 용량을 120만 TU급으로 확대하는 전략과 현재 뭐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95대 5, 95%가 전체적인 어떤 컨테이너 선사 비율이 좀 컸었는데 55대까지 벌크선을 좀 더 확대하는 어떤 그림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 차세대 원료 선제적인 확보, 사업 강화를 위한 다각화 투자. 여기서 이 공정공시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나 사실들은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전체적인 상황 2018년도에 3조 한 1,500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단행한 바 있었어요. 이후에 사상 최대의 투자인데 네. 전체적으로 좀 네 가지 타이틀 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투자처별로 지금 선봉량, 화물의 적재 능력을 나타내준 표입니다. 지금 현재 4조 원 가량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터미널 물류시설에 1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전체 지금 현재 82만 TU인데 120만 TU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선박 발주량을 좀 더 크게 늘린다는 뜻이고 기존의 이 주력 사업이었던 이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의 어떤 이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그림으로 좀 가져가겠다. 2026년도까지 55척, 전체 90% 이상 좀 확장하는 이 전망치입니다. 자, 이 기대 효과는 사실은 이 주력 노선이 컨테이너 선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원자재를 운송하는 이 벌크선의 어떤 비중이 너무 작았다는 거죠. 사실 벌크선의 비중이 컸던 이런 해운 선사가 바로 이 페노선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HMM 경우에도 사실상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사업의 다각화 관점을 중장기 목표로 수립한 것이 아닌가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크선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전략이 통할지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HMM 주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모양새여서 주가의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2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지금 차트 잠깐 보면 뭐 일봉 최고 주가가 51,100원. 2021년도 지난해 5월 28일 이 최고가 달성 이후에 주가 점진적인 어떤 하락 배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기대감을 선반영한 효과보다 실적을 좀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좀 발생됐는데 사실 이 주가에 대한 또 해운 업황의 회복 기대감은 선반영된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국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군요. 과대 밸류 구간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있습니다. 4주 연속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 지표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지금 4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2분기까지 좀 견고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HMM의 입장에서 하반기에는 이 손익의 어떤 감소 요인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네. 저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회사의 가치 반영 부분에서는 장기간의 해상 운송업의 불황을 좀 딛고 오히려 이 회사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국면 안에서는 저점의 어떤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는 점. 지금 현재 추세 관점에서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만 원에서 22,500원, 2만 원에서 22,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 종목 HM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주가만 보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HMM을 포함해서 해운주 전반적으로도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 좀 있다고 봐요.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던 HMM, 페노션도 물론 실적 기조가 좋았는데 네. 지금 2분기까지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예상된 변수는 해상 운임의 하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손익의 감소 요인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 관점은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낙폭 구간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런 우려감도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공시 종목 HMM까지 만나봤습니다. 장이 열린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7월 1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부담스럽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요일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바로 좀 매매 시그널 잡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2,320포인트
20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통해서 한번 지수와 주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지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짜 전일장 미국 증시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전일장 미국 증시의 우려감들이 조금 낙폭치를 좀 더 확대해 나갔던 흐름이었는데 사실 울트라 스텝의 단행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죠. 그렇죠. 우려감이 시장의 공포로 좀 작용될 수 있었는데 연준에서 좀 이 기조 발언이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할 것이다. 이 울트라 스텝에 관련돼서는 좀 너무 앞서갔다라는 어떤 발언들. 자, 이런 이 우려감이 기대감을 좀 안도감으로 작용된 효과로 인해서 전일자 미국 증시는 낙폭을 좀 더 만회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에 따른 어떤 영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망세는 사실상 13일로 기점된 한국 금통위의 빅스텝 단행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 CPI 지수도 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증시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더 크다. 그런데 부분적인 선반영 효과는 좀 있었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우려감보다는 관망세가 좀 더 연출되는 장세인데 저는 가장 크게 좀 보고 있는 관점이 7월 26일 그리고 27일 열릴 예정인 미국 FOMC. 자,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면 우려감들이 기대감으로 좀 바뀌는 것인가. 자, 그런 관점은 아니고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국내의 어떤 금리 단차가 또 다시 한번 또 격차가 발생된 셈이거든요. 네. 자, 이에 따른 환율의 어떤 이슈, 증시 자금의 이탈 가속화는 사실상 단기 조정 국면에서 예상은 좀 될 수 있는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관망장세에서 또는 이 우려감들이 조금 더 반영되는 낙폭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8월 초순에서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기화로 해서 개별 종목의 상승세가 다소 좀 예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 양지수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산 넘어 산입니다. 7월 말에 있는 7월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좀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8월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망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시장을 함께 투자를 하시면서 산 넘어 산이란 말이 딱 맞네요. 여러 가지 풍파들을 겪어보고 있지만 관련돼서 오늘도 그걸 이겨내기 위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진 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략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SM은 2001년 7월에 설립이 됐고 2011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을 좀 보면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한 표준 플레이트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플레이트는 기계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살짝 들어보니까 무상증자 이런 이슈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좀 발표했는데 이 공시를 좀 보기 전에 최근에 일련의 사고가 좀 있었어요. 예. 7월 7일자 그리고 7월 8일자 공시를 좀 보면 먼저 7월 8일 공시입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저한 시황 변동은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왜 주식이 오릅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국거래소가 좀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무상증자, 당사는 주식수 확대 등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돼서 1개월 이내 즉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회공시 요구가 좀 있기 전에 좀 특이한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월 13일자 김대용 씨가 좀 제출한 지분 공시라고 하는데요. 예. 지분의 이 회사의 주식수 5% 이상 초과 인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라는 이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일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인데 회사 이 개인 투자자인 이 김대용 씨가 회사의 지분 12.09%를 매수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보유 목적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내 매수를 했다.
12%대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변경 사유가 또 있었죠.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요구해서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뭐 소액주주의 어떤 이 가치를 좀 대변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무상증자 기대감만 좀 잔뜩 심어놓은 채 오히려 본인들의 지분을 좀 매각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힌 바에 의해서는 뭐 전체 단기 11억 원 정도의 실차익을 좀 봤을 것이다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이에 따라서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증자 전 발행 주식의 총수 897만 주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었는데 한 주당 무려 한 주의 주식을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주의 배당 기산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주 배정 기준일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 신주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무상증자의 배정 내역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44만 주를 제외한 한 주당 한 주를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자 이후에는 1,700만 주의 주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회사는 1대1 비율의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좀 해줬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줬지만 정작 이 부분을 요구했던 개인 투자자는 지분을 좀 매각했던 다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찝찝한 내용이네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주가를 보기에 신진 SM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왔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오늘 4.40%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가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공시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이게 기대감만 수반됐는데 사실 주가 좀 급등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물어본 거죠. 무슨 일 있냐. 그런데 지분 공시가 나옵니다. 개인이 12%를 매수했고 회사 적대적 M&A처럼 보여지기도 했고 경영권 분쟁 또는 무상증자를 좀 제고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오히려 무상증자를 회사가 결정해 주니까 이 보유 지분을 전량 좀 매도한 것이죠. 오늘 차트 좀 살펴보면요. 4.18% 8,71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뭐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 좀 급등했지만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기대감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좀 더 하락하고 있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를 좀 가장해서 주가가 좀 단기 급등한 여력은 있는데 옥석가리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지금 사실상 이 무상의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 이 수익을 반드시 좀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리락가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실을 좀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행 이후에 막대한 지분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유통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추세적인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죠. 8,100원이 이탈된다면 주가 오히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좀 다분합니다. 물론 차익 실험 물량들이 모두 매도된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무상신주의 어떤 메리트를 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네. 기대감을 좀 수반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이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7,000원에서 8,000원대로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무상신주의 기대감이 좀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시 종목 신진 SM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보고도 주가 차트와 함께 연계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니까 대응 전략 같은 부분들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 통해서 공시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지수 상승 출발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초반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가장 중요한 미증시의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위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현재 픽업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이루어졌죠. 이 미국 시장을 좀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나스닥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이제 그 주가라는 게 하나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 일정한 밴드로 움직인다 하는 이런 전략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하락 추세된 주가가 2단으로 하락을 좀 했죠. 2단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여기서 헤드앤숄더 형태가 이미 여기서 이제 출현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악재에 이제 둔감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고점에서는 호재에 둔감한 시장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저점에서는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 된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떤 흐름하고는 정반대다.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 가능성 때문에 초폭락했지만은 똑같은 악재가 오지만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올해에 이어서 현재 올해 구체로 나타났고 내년까지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서 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건데 미리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미리서 현재 내년 내후년에 또 경기 성장까지 끌어다 올라갔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다는 흐름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어떤 경기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다 끌어다 하락을 반영을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 반등이 당연히 주가는 진행이 될 것이고 올해 연말이야 내년 초가 되면은 바로 내년에 어떤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경기 성장의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랠리의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많이 점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이 1323원 오늘도 지금 이제 상승했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1330원이 최종적인 어떤 고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20원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인데 추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 추세선 상단을 닫을 수가 있다. 그게 1330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이 있지만은 종목별로 보면은 21선, 61선까지 그건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닥권의 지수만 이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별로 이제 흐름을 오늘 이제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 잠깐 보면은 오늘은 그 개별적인 양상들 특히 이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지니뮤직이나 우용우 효과 때문에 이쪽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도 숏박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젠텍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도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특징적인 종목군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략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법칙, 그다음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상승을 확인하고 또는 조정 눌림목이 왔을 때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홈센터 홀딩스가 왜 이제 좋은 차트의 모습이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홈센터 홀딩스는
21선 돌파 길목, 그러니까 61선 우하향하고 있고 51선이 쌍바닥하고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있고 또 지나친 상승사파 장대 양봉 때문에 5일을 씌워줬죠. 운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일을 씌워줬고 다시 한번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현재 1, 2, 3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 그러니까 중소형제 지주회사가 오늘 좀 강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와 이제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산업 홀딩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우리산업 홀딩스도 이번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전체 이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돌파, 그다음에 고점에서 일주일 그리고 다시 한번 출발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홈센터 홀딩스, 그다음에 우리산업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약간 개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차트의 모습으로 보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보광산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보시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뭐죠? 처음에 좀 차트를 언급했던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단기 일주일을 좀 조정을 보여준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5일 조정의 이제 조정자리,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상승 추세의 절반을 꺾지 않는 선에서 추세가 반전이 일어나면 이거는 긴 3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 개 종목군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오늘도 현재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그다음에 온숭이 두창 부분들이 WHO에서 18일날 비상 사태 선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한 현재 항암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전약품도 올라주고 있죠.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군이 올라주고 있는데 준비된 차트 내용 기업 이걸 가지고 한번 언급을 좀 드린다면은 진단키트 쪽에서는 온수기 두창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코바이오메드가 오히려 최근에 반대로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었고 이제 터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리코바이오메드를 현재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21선, 61선 순환이기 때문에 21선 돌파 안착, 재상승 이런 구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쪽 리코바이오를 보실 필요가 있고 치료제 관련 쪽에 대해서는 차백신 연구소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차백신 연구소의 어떤 흐름들은 전체 이제 급락, 그다음에 반등, 그러니까 모든 급락한 파동은 반등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하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슈팅이 되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5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사파, 오늘의 십자들요. 반드시 또 일반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 부분들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추세선의 상단 부분들을 돌파를 했을 때 한번 갈 수가 있는 슈팅, 상승 가속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바이오 차백신 연구소의 순환매를 수면환매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어떤 급등 가능성들에 있는 종목, 특히 온수기 두창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치료제 순환매 부분에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 정도에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종목들에 대한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굉장히 테마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시장에 대한 뷰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 전문가님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양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는 게 괜찮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이 뭐 굉장히 좋은 시장도 아니지만 또 굉장히 나쁜 시장도 아닌 조금은 애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발생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1321원입니다. 지금 오늘 9원이 올랐는데 이 NDF 지난 밤에 있었던 이 달러원 환율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점은 사실은 충분히 좀 부담되는 국내 증시에 부담되는 요인이고 특히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인 오늘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규모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굉장히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국인이 얼마나 좀 잘 버텨주느냐, 잘 사주느냐 이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전일 같은 경우 종가의 외국인이 한 3천억가량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인 게 매도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 또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본다라면 전기전자 쪽으로는 외국인이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845억의 매수가 들어가는데 전기전자가 시총이 뭐 가장 크죠. 근데 가장 큰 섹터로 사준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좀 찾아본다라면 전기전자 사는데 전기전자 지금 85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873억. 근데 전체적으로 순 매도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그러면 전기전자 사는 873억 사는데 순매도 743억이다. 그러면은 한 1,500억 정도를 전기전자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는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과 안 가지고 계신 분의 이 지수, 이 시장에 대한 체감은 상당히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매도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따라가면서 금융업도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후장 돼서 어떻게 좀 바뀔지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 지수적인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금요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좀 들어오는 곳들이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은 어느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피 0.83% 하락을 하면서 2,30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수 창구 5개 중에 2개가 이 외국인 매수 창구, 외국계 매수 창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가 사실 최근 분위기가 괜찮죠. 뭐 전일 같은 경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여전히 들어왔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회복은 확실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텐데 2분기 선방했다. 2분기 좋은 실적이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 금년 하반기 내년 초 정도 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확연히 좀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3분기, 4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년 초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든든하게 좀 받쳐준다라면 지수의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좀 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과 안 가지고 계신 분의 이 체감은 많이 좀 차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 미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을 봤을 때의 실적을 보고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급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삼성전자도 1% 넘는 상승률, SK 하이닉스도 2%대 넘는 상승률 강세를 좀 띠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님이 좀 강조를 해주셨던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흐름이 좋네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0.9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주로 포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떨어져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 뭐 1% 이상 좀 상승을 하는데,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3%까지 상승했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기도 반도체와 사실 포인트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면 선방을 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이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이런 글로벌 경제 우려감에 대해서는, 우려한 만큼에 대해서는 삼성전기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게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죠. 삼성전기의 이 MLCC, 이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면서 MLCC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실적은 선방을 했고요. 3분기부터는 다시 사업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가격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체감상 나쁘게 시장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후장까지 좀 애매모호한 시장인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시장 예측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전자는 매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매도 금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낙폭이 조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를 묶어놓더라도 전기전자 빼고 나머지가 좀 하락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제도 뭐 옵션 만기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7월 13일 같은 경우는 6조 원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좀 돌아서면 좋겠지만 시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2,300선 정도, 지금 자리 정도에서 좀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너무 좋은데 나머지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는 좀 묶어두고 다음 주에 방향성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트렌드가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싸느냐, 그리고 이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으냐, 이런 부분을 보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좋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오늘 좀 관심 가지시면서 오후장까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그리고 더불어서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29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더 크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오늘 시장 금요일장에는 참 뭔가 액션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그럼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이제 9시 반이잖아요. 그 또 9시 반에서 40분 이 순간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시청자분들께 유리한 상황으로 좀 변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끔 오셔가지고 아프리카 어디에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 소말리아나 이티오피아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농담이라도 좀 편히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어제 LIG 넥스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LIG 넥스원 말씀드리기 직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래쪽으로 틀어버리게 되면 즉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죠? 여기서는 매도하는 세력이 힘이 센 거고 이쪽은 매수하는 세력이 좀 힘이 있었던 거고 이러다가 겨우 균형을 맞춰 놓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균형이 무너진 거죠. 하방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무너질 때는 적당할 때가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적당하지 않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세게 내려갈 때는 상당히 세게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이 지난 저점 그죠? 그래서 2276포인트였던 그 구간을 오늘 깨지는 않겠지만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또 뭐 큰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2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상당히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는 옵션 만기 1이고 세력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들이 자신들의 포지션, 파생 포지션에서 가장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을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의 모습은 좀 실질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드렸죠. 조금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마켓 파워를 보면 그나마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는데 마켓 파워를 봤을 때 세력 지수, 세력이 억지로 끄집어 올리거나 끄집어 내릴 때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 지수를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증시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요. 또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제 뒤로 갖다가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CPI가 어쨌든 9.1이 나왔습니다. 9.1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지현 앵커께서는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죠? 저는 좀 어렸을 때고.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랄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현재 1322원을 가고 있어요. 1322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13년 만에 최고치, 13년 만에 최고치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제 미국 시장과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연준일 뿐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전략들을 짜는 거지 우리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리면 신흥국이 어느 나라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좀 속도 조절해줄까? 이런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는 게 연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속도 조절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거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우리가 더 열어놔야 될 것이고요. 환율도 이렇게 보면은 1,500원 간다, 1,600원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현재 1,322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여기 환율에서 1,329원대까지도 찍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감들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희망을 가지려면 기업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제발 여러분들 올해 내년까지는 절대로 적자 기업 보지 마셔야 된다. 실적이 좋은 기업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어제 미국 기업 실적들, 금융권 실적들 나왔는데 좋았나요?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아. 근데 미국은 많이 안 빠집니다. 미국은 어제 아침 미국 시간으로 장 초반 밀리다가 다시 어떻게든 끄집어 올려놨거든요. 아니 CPI가 9.1이 나오고 기업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뭔가가 개선될 만한 부분들이 없는데, 야 이제 미국조차도, 캐나다가 1% 금리 인상하고 미국조차도 1%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먼저 해버리잖아요. 1% 해야 되는데 0.75만 해줄게, 뭐 이런 거 0.75 해야 되는데 하다가 0.5 해주는 거, 요건 분위기로 계속 가거든요. 결코 이게 호재가 아닌 거죠. 미국이 잘 안 빠지는 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막 옆에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요. 안 들린다. 나는 이제 안 들린다. 그냥 자꾸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 매수 해보자 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받쳐지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해 드렸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6월 말 그리고 7월 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는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이고, 주식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주식을 시작을 해야 될 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시점이죠. 그때 덧붙여드렸던 말이, 저는 다만 이 반등을 길게 보지 않는다. 그죠? 길게 보지 않는다. 시간상으로. 그다음 진폭도 마찬가지. 물론 제가 예상했던 진폭보다도 훨씬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 부분에선 속상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7월 초에도 우리나라 금리 결정까지의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요? 미국의 FOMC 하기 전까지. 그래서 어제도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면 우리가 7월의 마지막 주 FOMC 앞두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조금 괴로운 이야기가 미리미리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어제는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왜냐하면 그 세력들도 미국이 41년 만에 CPI가 9.1이 나올 줄은 거기까지는 판단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이 상위 포지션을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2시 반 정도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 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은 굳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세지만,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LIG 네스원 어제 말씀드리고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상당히 좋았고 지금도 플러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만한 종목이 지금 오늘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굳이 어떤 흐름들, 또 금요일이고 단타칠 종목도 포착이 안 됐어요. 완전히 꽝입니다. 오늘 요 옆에 보시면 단타 종목도 시스템에 종목이 포착 종목도 없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께 많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 드리는데요. 전저점 깨지면 투매 나올 것이고, 투매 나오면 한번 작정하고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5월달, 6월달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한 달에도 공부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매매는 직접 바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부라도 좀 해보시죠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시장 하락을 만들면서, 오늘도 풋 상품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ELW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마도 상승장으로의 어떤 전환은 좀 길게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장일 때는 파생 상품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락장, 횡보장, 지금 1년 넘게 하락장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김성남 업사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느 다른 나라에 계신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 TV에 가면 우리 김성남 업사부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 오후장 마무리까지 짓고 다음 주장에는 어떻게 전략을 짤까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오후장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